예, 어제 제주지법에서 열린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유정 측 요청으로 결심 공판을 오는 12월 2일로 연기했습니다. 고유정은 검사의 직접 신문에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열린 의붓아들 살인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고유정 변호인은 재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재판부로부터 질타를 당했습니다. 어제 오늘 고유정 재판 상황 시사 전문가 박지훈 변호사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갈 길이 좀 멀어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어제 고유정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검사를 무서워한다. 그런 이유로 재판부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휴정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어제 그 재판에서 오갔던 워딩들을 저희가 정리한 그래픽을 보여드릴 텐데 재판부가 검사가 무서워요 하는 피고인의 그 태도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뭐 구체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재판을 휴정을 해주고 나중에 또 연기까지 해주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보면 온정주의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근데 그런 측면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은 피고인 신문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네. 피고인을 뭐 증인 신문 끝난 후에 증거 조차 끝나고 피고인한테 직접 신문하는 절차가 있는데 검사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고유정이 뭐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낀 것 같아요. 예. 그 와중에 저 검사 못 믿겠다, 여론몰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뭐 그 법정에 가진 않았지만 추측컨대 변호인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격앙된 것들을 그 고유정의 격앙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막 재판부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예. 휴정을 좀 해줄 수 있느냐 요청을 했고 예. 재판부 입장에서는 휴정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뭐 영화나 이런 데는 뭐 휴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재판이 상당히 길거나 이럴 때 휴정하지 뭐 다른 사유 때문에 휴정하지 않는데 뭔가 그 어떤 격앙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휴정을 해줬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그 재판부가 휴정을 해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뭐 연기를 공판을 결심 공판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도 보통 아주 중형을 내리기 전에 보통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어요. 재판부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재판부가 되게 큰 형이라든지 중형을 내릴 때 피고인의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뭐 그런 재판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석도 뭐 어느 정도는 뭐 일리는 있다고 봐야 되지만 예. 일반적으로는 뭐 지금 변론을 종결하기에 결심이 변론 종결인데 종결하기에 구형을 넣고 특히 또 최후 진술하고 최후 변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피고인하고 변호인이 뭐 많이 요청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판부에서 한 기회를 더 준 걸로 보이고요. 네. 12월 2일 날 재판이 새로 잡혀 있습니다. 예. 그날은 뭐 결심을 할 거로 보입니다. 하겠죠. 그러니까 재판부의 그 소송 지휘, 재판 지휘는 이 재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네. 도저히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지휘상 그렇게 그렇죠. 연기나 아니면 휴정을 한 것이고 네. 중형을 내리겠다라는 뭐 암시를 준 거나 또 뭐 고유정 불쌍하니까는 좀 봐주자 이런 온정주의는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뭐 그런 건 아닌 거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검찰 측에서 변론 병합 신청을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 아이 의붓 아들 살해 사건도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고 공판 준비 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합쳐서 할 거를 재판부에도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하나 같아요. 우리 현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한 명을 살해했을 때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예. 연쇄 살인이 돼야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사형을 선고하는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따로 재판하게 되면 두 개 다 한 명이 돼가지고 무기징역이 이제 최상한으로 봤을 때 둘이 합쳐서 연쇄 살인으로 이렇게 봐버리면 아니면 두 명 이상의 살인으로 봐버리면 사형의 가능성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네. 검찰은 그걸 요청하는 걸로 보이고 반대로 뭐 고유정은 그걸 싫어하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재판부가 한 번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날짜를 하나 더 잡은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 병합관계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원래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됐었는데 주말까지 결정을 하지 않아서 특히 오늘 결심 공판을 어제 결심 공판을 그대로 해서 분리 재판을 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판기를 연기를 하면서
병합 여부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어제 밝혔거든요. 그렇죠. 그거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준비가 안 된 부분,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부분도 고려를 했고, 예. 또 검찰이 주장했던 병합 부분, 이 두 가지를 재판부에 보기 위해서 시간을 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뭐 2주 정도 이제 시간을 받은 건데 그 2주간 재판부도 좀 고민을 할 거예요. 그 고민은 이 부분입니다. 예. 만약에 결심을 12일 2일 날 하면서 병합을 시키지 않으면 2주 내지 3주 후에 판결 선고가 됩니다. 그럼 12월 말 안에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는데 문제는 병합을 해버린다면 12월 안에 절대로 안 되고요. 예. 1월, 2월 특히 지금 증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꽤 소요된다고 봐야 돼요. 정황 증거들도 있지만 예. 소요된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재판을 하면 이게 마무리가 되느냐. 또 재판부 입장에서는 2월, 3월 되면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재판부 변경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지금 재판부가 한 2주 정도 시간에 재판부 역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의붓아들 사건 준비하느라 준비를 못했다는 게 어제 변호인 측의 고유정 변호인 측의 답변이었는데 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준비를 사실 할 게 더 많아요, 그쪽이. 이 지금 전 남편 살해 사건 관련해서는 뭐 6개월 정도 지금 6월 1일 날 긴급 체포돼서 재판까지 지금 6개월 정도 지금 왔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어떤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났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 전 남편 살해 사건은 그래도 정황 증거 내지 간접 증거가 좀 많은 상황이고요. 네. 이 의붓아들 관련해서는 증거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나 고유정 입장에서는 다툴 만한 게 사실 더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준비 기일에 다툴 것을 더 찾기 위해서 아니면 더 준비해서 나오기 위해서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왜 준비 안 해왔냐 질타를 하긴 했는데 오히려 질타를 받기는 받았지만 더 꼼꼼하게 준비해서 하나 짚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 통상 보면은 분리를 하게 되면은 고유정한테 뭐 그 유리하고 병합을 하게 되면은 뭐 검찰이 그렇죠.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분리하게 된다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어제까지 그 확인된 바로는 고유정 측에서도 병합을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을 끄는 거거든요. 시간을 끄는 걸 좀 바라는 것 같아요. 검찰은 병합에서 사형이 선고되기를 바라는 거라면 예. 고유정은 당연히 사형 선고되는 걸 바라지 않을 뿐더러 재판 자체가 두 개가 병합이 되면 상당히 끌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2월, 3월 했지만 만약에 더 끌어진다면 4월, 5월 더 예. 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구속 기간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병합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두 사건을 병합을 하는데 전 남편 살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 가지 뭐 비산흔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이 그 물적 증거가 있죠. 하지만은 의붓아들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다 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양형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걸 노리는 거죠. 아하. 시간을 끌면서 한쪽에 뭐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쪽 자체가 무죄가 되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예. 이 사건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유죄가 받는 사건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하고 지금 병합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고유정 측에서는 변호사가 그 남모 변호사 한 분이 하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변호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뭐 그 중간에 추가가 됐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좀 못하는 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그 언론에 공개되는 걸 워낙 꺼려 하시니까 그쪽에서는 뭐 글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제 그 결심판에서 오고 간 워딩을 좀 보면서 하나하나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황이죠.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결심공판 연기를 좀 해달라. 그 의붓아들 살인 사건 재판과 병합을 고려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최후 변론 준비를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재판부가 일단은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연역적으로 해서 검사가 물어보죠. 범행 당일 상황을 설명을 해달라. 근데 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 얘기도 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지금까지는 뭐 기존에 나왔던 그 주장 그대로고요. 다음 컷을 좀 넘겨볼까요?
예, 피해자의 어디를 찔렀느냐 이 부분에서 좀 뭐랄까요, 그 고유정의 대범함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목과 어깨를 찌른 것 같은데 뭐 추정이다, 정신이 없었다. 너무 다수로 그 찔러서 특정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제가 의사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판 연계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요. 네. 검사가 무섭다는 얘기도 했고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아마 저 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부인을 많이 했었고요. 진술 거부권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피고인 신문입니다. 고유정한테 검사가 직접 신문을 하면서 요청하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또 독특한 이때까지 주장이 안 됐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네. 그래픽은 안 나왔는데 전 남편이 흉기를 들고 있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흉기를 갖고 자신의 아들 방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격했다는 얘기도 또 합니다. 예. 이거는 사실은 6월 1일 긴급 체포 이후에 한 번도 얘기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새로 나온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재판이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언급되는 것은 뭐 거짓이나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검사가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니까 다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때 정신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시 추궁을 하니까 검사가 싫다, 저 검사가 예. 또 다시 추궁을 하니까 여론몰이 재판 아니냐라면서 진술을 거부한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진술 거부를 하다가 이제서는 또 얘기를 하려 하는데 또 논리적이지 않게 또 진술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하는 그 고유정의 진술 태도를 보고 재판부는 어느 정도 심증이 좀 굳히게 되지 않았을까 예.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본인이 얘기했던 뭐 내용들이 다 안 맞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박으로 깎다가 덮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찔렀다라고 얘기했는데 수박 자체는 또 트렁크 안에 다 있었어요. 그걸 설명해 보라니까 또 설명 못 하니까 또 저 검사 싫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예. 이런 부분들이 아마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재판부는 상당히 고유정의 어떤 혐의를 두는 상황으로 되지 않았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뉴스리딩 팀이 주목하고 있는 워딩은 이제 다음 워딩이거든요. 이 사체 유기 부분입니다. 검사가 사체는 어디에다 유기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체 유기 장소를 말했는데 경찰이 찾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검사가 사체 일부라도 보관한 장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유정이 얘기하길 경찰 조사에서 제가 그 당시에 기억나는 부분을 정확히 얘기했다. 그리고 또 시신을 당연히 찾아야 하고 찾아야만 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계속 찾지 못했다. 본인은 그러니까 전 남편의 시신을 꼭 찾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횡설수설이죠. 사실은 수사 과정에 경찰의 저런 진술 조서라든지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시신의 위치를 얘기했다는 것도 아마도 거짓 내지 아니면 얘기 안 했던 걸로 지금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고인 신문을 하니까 또 했던 것처럼 내 잘못이 아니고 수사기관이 잘못해서 시신을 못 찾는 것처럼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게 시신을 지금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로는 그 시신 부분을 예전에 질문했을 때는 뭐 기억의 단편이 뭐 끊어져서 모른다 뭐 엉뚱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저 진술 자체도 사실은 뭐 믿음이 거의 안 간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사가 무섭다. 그 공판에 나와 있는 검사가 무섭다고 하면서 여론몰이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렇죠. 여론몰이라는 게 뭘까요? 글쎄요, 이것도 본인이 그냥 그 답변을 막기 위해서 저 검사 무섭다라고 얘기하고 검사 자체가 증거에 의해서 하지 않고 언론이나 뭐 우리도 얘기하는 것도 여론 언론이니까요. 그런 것들 얘기만 계속 하는 거 아니냐. 그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증거 기반에서 이 증거가 있는데 인정하나요? 질문이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갖고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아하. 이전에 예.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여론몰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고유정은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치소에 있으면서 이 신문이나 그렇죠. TV 볼 수가 있습니까? 아마
볼 것 같아요. 예. 뭐 특히 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의도해서 보든 의도하지 않아서 보든 그 구치소 내에도 보람이 TV로 뭐 TV 같은 게 있거든요, 방송이. 예. 그걸 통해서 뉴스 같은 것도 볼 수도 있을 뿐더러 또 필요하다면 신문 같은 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마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사퇴손괴 얘기를 물으니까 뭐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이것도 뭐 횡설수설로 그렇죠. 보시면- 횡설수설이죠. 이게 질문이 이제 모든 증거 조사가 끝나면 거의 마지막 단계 하는 게 피고인한테 직접 물어보는 조사를 거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을 거치기 때문에 그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질문을 재판 과정에서 검사도 하고 변호인도 하고 재판부도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은 구정한테 듣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피고인 신문을 하면서 결심을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엉뚱한 소리 하다 보니까 휴정도 한 상황이고 또 거의 의미 없는 답변들이 많았는 것 같아요. 예. 뭐 사체 손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좀 의미 있는 진술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했던 얘기하고 별 차이는 없었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변호인 측에서 반대 신문은 했습니까? 저희는 그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사실 못했거나 아니면 그 아주 질문에 대해서 반대를 신문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특히 반대 신문을 한다 해가지고 별 의미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고유정 얘기를 지금 듣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반대 신문보다는 검사 신문이 있으면 그 신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대 신문을 했을 수는 있지만 예. 전반적인 많은 반대 신문은 하지 않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까 사퇴 그 유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훼손된 시신이 바다에 그렇죠. 있는 것으로 돼 있죠. 네. 그렇게 바다에서 유기를 했으면서 찾기를 바란다는 것도 역시 정상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횡설수설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